네, 오늘은 자녀 교육이 아닌 부모인 우리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모신 분입니다. 김우중 회장부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으로 오랜 기간 일하였고, 또 지금은 10여 년간 글을 쓰고 강연을 하면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고 계신 강원국 작가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글과 말로 어떻게 인생을 바꾸셨는지, 그리고 말하기의 태도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꼭 모시고 싶었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기다렸는데 너무 늦게 불러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첫 질문을 사실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이 혹시 모르실까봐 그간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말씀을 먼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기업하고 청와대에서 25년간 3분의 회장님 그리고 2분의 대통령 이분들의 글을 쓰는 일, 네. 이제 그 중에서도 연설문을 쓰는 일을 한 25년 했고요. 지금은 제 글을 쓰고 또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말하기, 글쓰기에 관해서 말도 하고 글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AI 시대에서 워낙 이제 뭐 글이랑 말의 중요성도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요. 소위 이제 과거에 당대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리더들의 글쓰기를 하셨잖아요. 글의 힘이 현재 그리고 또 미래에 얼마나 이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작가님은 생각하시나요? 예, 요즘에는 뭐 AI, 뭐 챗GPT도 이제 뭐 글을 쓰고 뭐 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글을 써야 되는가? 저는 글을 쓰면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쓰고 싶은 내용이 다 있어서 글을 쓰는 게 아니고, 네. 글을 쓰면서 그런 쓸 내용을 길어 올리고 생각하는 거죠. 네. 아마 글 쓰는 시간이 제일 생각을 깊이 하는 시간 아닌가. 네네. 그리고 역시 또 글로 써두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뭔가를 남겨야 될 때는 네. 이제 당연히 글을 써야죠. 우리가 뭐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이제 글의 효용이 저는 생각하고 기록으로 남기는데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요즘에 글들 뭐 SNS라든가 블로그라든가 뭐 메신저 뭐 카톡이나 그쵸. 보낼 때 네. 이메일 쓰고 그럴 때 글 많이 쓰시잖아요. 그쵸, 예. 글이 거의 일상화됐고 누구나 이제 글을 쓰는 시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뭐 신문이 있어서 한정된 지면에 불러주는 사람만 이제 글을 쓸 그쵸,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브런치건 어디건 자기가 쓰고자 하면 다 쓸 수 있고, 네. 그래서 글을 좀 잘 쓰고 싶은 생각들 갖고 계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글쓰기가 요즘에 아이들한테도 뭐 AI 시대에 더 중요하다 해서 글쓰기 교육이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글쓰기에 이제 좀 전문가시다 보니까 또 글쓰기 비법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이나 어른이나 뭐 글쓰기가 이제 좀 하고 싶기는 한데 어렵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될까요? 저는 네. 이제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 많은데 좀 답변하기가 좀 그건 난감하고요. 어떤 점 때문에 나는 글쓰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네. 그런 부분은 뭐 이렇게 하면은 해결이 되고 해소된다. 네네. 그래서 결국 그런 걸림돌, 장애물을 이렇게 치우다 보면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글을 잘 쓰게 되는데, 네.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친구는 이제 어휘력이 네. 약해서 혹은 또 문해력이 약해도 글쓰기가 이제 어렵거든요. 그쵸, 네. 이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씩 해서 이제 제가 어떤 처방을 해 드리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글을 잘 쓰려면 글감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평소에 이제 글감을 잘 모아야 됩니다. 네. 모으는 방법은 뭐 책을 읽건, 네. 또 뭐 이런 강의를 듣건, 네. 그 글감을 모으는 거죠. 또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서 그 모은 것을 이제 메모를 해둬서 쌓아두는, 네. 그게 하나
그거 없이는 글을 잘 쓰기 어렵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글감을 모으면 두 번째로 그거를 표현할 수 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표현하는 능력은 저는 많이 써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일기건 무슨 독후감이건 네. 어떤 식으로든 일종의 표현력이 네. 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추면 뭐 글을 잘 쓸 수 있겠죠. 네. 네. 그게 아이건 어른이건 사실 똑같은 방식이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글을 잘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렵긴 한데 좀 말하기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글을 쓰시다가 이제 작가님 스스로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말을 좀 잘하게 된 지점 아니면 직접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첫 책을 쓰고 그게 2014년인데요. 근데 이제 그 책을 낸 출판사에서 책을 내고도 이걸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말을 하지 네. 않으면 이런 유튜브라든가 강의라든가 이렇게 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 네. 가수가 네. 그 판을 내놓고 노래를 안 부르는 거랑 아. 똑같다.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말을 그 전까지 전혀 못했고 말하는 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됐고요. 말하기와 글쓰기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해본 것은 글로 써서 다져야 됩니다. 네. 쓰면서 어떤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그쵸, 좀 단단해지거든요. 그게 네네. 또 글로 쓴 것을 누군가에게 말해봐야 됩니다. 네. 그 글을 누군가에게 네. 말을 해보면 상대의 표정도 보고 반응을 그쵸, 보면서 아, 내 글이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구나 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알게 되고 그쵸, 예. 그러면 그 다음 글쓰기에 또 그게 반영이 되고요. 네네. 하여튼 말한 것은 글로 쓰고 또 글로 쓴 것은 말해보셔라. 네. 이게 함께 가야 된다. 아, 네네. 아까 저 어휘력, 뭐 문해력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가 말하면서 어휘력은 키우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글 쓰면서 네. 자기가 쓰는 단어를 그 네이버 국어사전 같은 데다 쳐보고 네. 거기 유의어를 보고 네. 더 좋은 단어를 찾아서 글에 쓰는 버릇을 들이면 네. 자기 어휘력이 늘어나고 어휘력이 늘어나면 말이 유창해집니다. 그렇죠. 최근 책 그 말하기의 태도를 제가 보고 북 콘서트 현장에 직접 이제 오프라인으로 가서 참석을 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이제 연령층에서 말하기가 중요하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말하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 태도라고 사실 타이틀에도 그렇게 붙이셨고 책 내용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말을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가,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신뢰감을 느끼는가, 그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뭘 많이 알아요. 박학다식해. 네. 그래서 막 청산유수야. 과연 그 사람에게 우리는 호감과 어떤 신뢰감을 느끼나, 혹은 반대로 달변이야. 네. 그냥 말이 그냥 막 거침이 없고 막 막힘이 없어. 그런 사람에게 과연 그걸 느끼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뭔가? 저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태도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죠. 우선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 네. 네, 마음 자세가 막 교만한가? 뭐 그런 게 이제 말의 태도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 사람의 마음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말씨, 어투에서 보여집니다. 네. 말씨, 어투에서 네. 그 사람 말의 태도가 나타나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야말로 몸의 자세죠. 그쵸. 말할 때 네. 어떤 자세로 말을 하는가. 네, 네.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번째로 그 세상을 보는 그 사람의 어떤 관점이나 시선, 이것도 일종의 말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을 아주 세상에 불만이 많고 네. 막 이런 분들은 말에 나타나요. 네, 네. 이 네 가지, 그 사람의 어떤 마음씨, 마음 자세, 두 번째 그 사람의 말씨, 말투, 뭐 말본새를 봐라 뭐 이러잖아요, 그쵸.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말의 자세 같은 거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야말로 몸의 자세. 네.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세상을 보는 그 사람의 시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네. 말의 태도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네네. 이걸 알게 되죠. 예.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말이 직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부부간에 자식 간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정에서도 적용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작가님께서 이제 사모님이랑 이런 것들을 같이 반영을 해가시는지 궁금한데요. 밖에 나가서 뭐 이런 말을 이렇게 네. 해라 맨날 태도가 이래야 된다. 네. 근데 집에 가면 늘 혼나고 뭐 저부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뭐 아내한테 꼼짝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자세가 좋습니다. 네. 저는. 늘 경청하고 네. 그러니까 잘 안 듣는 태도를 취하면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 말해봐. 네, 확인하시고. 뭔 생각했어? 이제 네, 내 말 네. 안 듣고. 근데 이제 이렇게 혼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아내와 관계에서는 태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태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듣는 태도입니다. 네. 경청하는 거. 네. 말을 잘 듣는 거요. 그때 말 잘 듣는다는 것은 그 말만 잘 듣는 게 아니고 시키는 걸 잘한다는 네. 것도 포함이 됩니다. 네, 행동까지 같이. 네. 잘 들어야 네. 그분이 뭘 원하는지, 그쵸, 내가 잘. 어떻게 해야 네. 그분이 화를 안 내시는지 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를 포함한 경청입니다. 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 이기려 들면 안 됩니다. 네. 져줘야 됩니다. 네. 사과를 해야 될 때도 먼저 하고요. 네. 그게 이기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훌륭하신데요. 그래서 늘 이렇게 져주는 자세. 네. 예. 혼날 때 혼나고 내가 혼낼 일이 있어도 혼내지 않고 네. 다 이렇게 이해해주고 이제 그런 거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내가 싫어하는 것은 이게 가르치려고 드는 겁니다. 네. 잔소리하는 거. 찔리는데요. 네. 뭐 이걸 뭐 어떻게 해라 뭐 네. 왜 방이 이렇게 지저분하냐 뭐 이런 모든 그쵸. 말들이 다 이제 가르치려고 드는 겁니다.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쵸. 그리고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 대고 자꾸 얘기를 하면 네. 짜증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눈에 보이면 네. 자기가 해야죠. 네. 시키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아니 아빠분들이 이렇게 듣고 계시다가 되게 지혜를 얻으셨을 것 같은 생각이 그게 드는데. 그 편하게 사는 저는 길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가정에서도 적용이 되고 사실 직장인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되는 책이다 저는 느꼈는데 뭐 상사가 말할 때 아니면 동료가 말할 때 뭐 아니면 부하 직원한테 얘기할 때도 말하기의 이 태도에 따라서 정말 많은 이제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핵심은 자기 말의 점유율을 줄이는 겁니다. 직장에서는. 네. 상사건 부하건 누구와 대화를 하건 말을 하건 간에 뭐 회의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말의 비중을 좀 줄이고 점유율을 네. 줄이고 많이 듣는다 생각을 하면 네. 예를 들어서 한 6이나 7을 듣고 3이나 4를 말한다. 네. 특히 윗분들 네. 윗분들 그 한 말 또 하고 막 높아심에서 또 다시 얘기하고 그쵸. 뭐 네. 그거 줄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래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최대한 가성비 높게 압축해서 대신에 뭐 빠뜨리면 안 되겠죠. 네. 줄여서 말을 하고 직장 생활은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잘 듣는 사람이 이깁니다. 네. 그러니까 잘 들어서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건 들어야 아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말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다 얘기 안 해주시면 질문을 해야죠. 네. 질문하는 말하기는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도 하게 되고요. 그렇죠. 네. 특히 말이 앞선다. 너는 그게 말뿐이냐. 너 이렇게 입만 살았냐. 네. 이 소리 안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말에 있어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말은요. 네. 자기보다 낫습니다. 나아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늘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포장지가 언젠가 뜯깁니다. 정체가 탄로 나요. 네. 그때 윗분들이 실망합니다. 또 하나는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힘들죠. 내가 말로 약속하고 네. 다짐하고 그쵸. 네. 보고 했는데 그대로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말은 최소화하시고 네. 많이 듣는 게 네.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약간 태도를 이제 이렇게 바꾸면 인간관계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작가님 생각을 듣고 싶고요. 앞서서 이제 가족 간 특히 사모님과의 얘기는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다 큰 자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녀와의 또 이 대화도 같이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고 또 직장을 나와서도 이렇게 살면서 참 관계가 중요하더라고요. 관계를 통해서 내가 뭐 인정도 받고 또 어디 추천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관계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그 관계를 좌우하는 것은 그 사람 말의 태도입니다. 말의 태도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겸손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친절하고 다정하고 이런 그런 태도를 보이면 관계가 좋아지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사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그게 중요한 게 되는 거죠. 집에서도 저는 이제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대화하는 걸 거부합니다. 그냥 잘 부모하고 얘기를 다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와, 사람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집에선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뭐 그렇게 곰살 맞을 수가 없어.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생각합니다, 요즘에. 제 안에 저런 아이가 있구나. 근데 우리가 이제 같이 살 때는 늘 그게 이제 그런 게 없는 줄 알고 그거를 막 훈계하고 그래서 그런 아이를 만들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지켜보면 이제 때에 따라서 이제 나이를 먹고 또 상대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게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 부모가 막 조바심을 가지고 자녀를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 없이 좀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